안녕하세요. 해결의 부동산 정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알기 쉬운 부동산 기초 상식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피스텔 세금에 관련해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 부과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은 처음부터 업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 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항상 4.6%가 고정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무조건 4.6%입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투자에서 약간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민들이 많이 되셨던 부분이지만 절세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번 끝까지 청취해 주세요.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2차례 7월과 9월에 건물분 0.25%, 토지분 0.1에서 0.4%가 부과가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오피스텔 사무실 용도로 이용을 했을 때이고요. 만약에 이게 거주지 이전을 해서 주택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주택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요 밑에 과세 표준 구간을 잘 확인하셔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얼마 금액 이하인지에 따라서의 퍼센티지 차이가 있으니까요. 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주택으로 과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대 확인서, 그리고 입주자 카드, 수도전기 사용 현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진 등등 이런 서류들을 변동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셔서 신청하시면 주택 표준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오피스텔 종부세 부과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재산세 납부하는 경우는 주택 재산세보다 업무용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주택 종부세에서는 제외가 되나 상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상가 종부세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려면 토지 공시지가가 80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오피스텔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주 큰 상가들을 건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시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금으로 보시면 이 부분은 생각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을 이제 주택용으로 재산세 납부하는 경우인데요. 업무용보다는 세금이 조금 저렴합니다. 하지만 주택 종부세에 포함이 되어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으로 분류되어서 있으신 분들은 종부세 폭탄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수의 금액이 전부 다 합산이 돼서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걱정이 되시는 게요. 그럼 내 주택이, 내가 오피스텔이 이게 1가구 2주택에 해당 사항이 됐던 건가? 아닌가? 헷갈리실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오피스텔이라는 게 참 변종적인 게 이게 엄연히 업무용 상업시설이지만 어떤 때는 주거고 어떤 때는 아니어서 되게 좀 헷갈리시죠? 먼저 취득세 관련해서 세금이나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아파트를 먼저 구매한 후에 오피스텔을 구매하시게 되시면 아파트는 1주택자로서 취득세 1에서 3%, 오피스텔 취득세는 4.6%. 근데 반대로
오피스텔을 먼저 구매한 후에 아파트를 구매하시게 되시면 아파트가 2주택자로 취득세 중과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8에서 12%의 높은 세율을 내셔야 되시니까요. 아파트를 구매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파트를 먼저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취득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순서에 따라서 세금 매겨지는 세율이 차이가 나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좀 더 유리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면 무조건 1가구 2주택에 해당 사항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도 그때그때 다른 게 청약할 때나 대출받을 때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낼 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12월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되는 달이잖아요.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 고지서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지서를 한번 뜯어보시면 그 안에 주택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청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종부세 기준상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1기분, 2기분으로 분류가 돼서요. 토지용, 건축물용으로 따로 표기돼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세청에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합산해서 배제됩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에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이나 면적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라고 몇 차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변동신고하게 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1가구 2주택에 해당 사항이 되시는 건데요. 대신 주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 사무실 용도로 사업자를 내셔서 사무실로 이용하시게 되시면 이거는 1가구 2주택에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근데 임차인을 사무실 용도로만 하시는 분한테 놓기에는 수월하지가 않죠. 많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주거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거나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인데요. 오피스텔을 이제 처음 분양을 받으셨을 때 60제곱미터 이하이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셨을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 사항이 안 되면서요. 취득세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라면 전면 감면이 되시고요. 취득세액이 200만 원 초과의 경우는 85%가 감면된다고 하니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다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오피스텔 투자 시 세금 내역 잘 확인하셔서요.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절세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해길의 부동산 정보였습니다. 부동산 기초상식 3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